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로 기술 혁신과 발전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국과 내에서 대형 방위산업체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하는 것은 전체 방위산업의 발전에 매우 유익하며, 이러한 경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각 기업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의 성능을 개선하며 더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도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우수한 무기 체계와 장비의 개발로 이어져 군의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키게 됩니다. 또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옵니다. 방위산업체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 비용을 줄이고 보다 경제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방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제한된 국방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열 경쟁은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일부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외 무기 도입 사업에서 국내 방산기업들끼리 경쟁을 할 경우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무기를 수출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얻는 이익이 크게 줄어들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해상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세계적인 방산기업인데요. 최근 우리 해군의 함정 도입 사업과 해외의 함정 도입 사업에서 치열한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 사업에서는 일본까지 가세하여 불꽃 튀는 수주전이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거대 방산기업들의 경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의 치열한 경쟁은 한국 방위산업의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함정 도입 사업부터 살펴보자면 우선 울산급 배치포 호위함 건조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울산급 배치포 호위함 건조 사업은 총 6척의 호위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2032년까지 총 3조 2,525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이중일 이번함 건조를 위한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배치3 호위함 건조에서 1번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으며, 한화오션은 5, 6번함을 건조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배치3호 6번함 건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HD현대중공업을 이겼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배치포에서도 한화오션은 자신감을 보이며 1, 2번함 수주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또 다른 경쟁 무대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초도함 상세 설계 및 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조 8천억 원대의 규모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KDDX 사업은 선체부터 전투체계, 레이더 등 각종 무장까지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인데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의 경쟁은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까지 맡게 되는 수의 계약 방식이 적용될 경우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경쟁 입찰 방식이 도입될 경우 HD현대중공업은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한화오션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때문에 두 기업은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KDDX의 기본 설계는 이미 HD현대중공업이 완료한 상태인데요. 기존의 관례대로라면 기본 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별 문제가 없을 경우 상세 설계 및 1번함 건조를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경쟁 입찰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화오션이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탈취 및 유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에서 2015년에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 9명이 방사청과 해군본부 등을 찾아가
함정사업 관련 군사기밀 12건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공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그때 빼돌린 정보 중에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었던 한화오션의 KDDX 개념 설계도가 포함됐었고, 이는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은 이 설계도를 KDDX 입찰에 필요한 사업 제안서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 측은 해당 직원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방사청에서 계약심의위원회까지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화오션은 경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경쟁 입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KDDX 사업이 HD현대중공업으로 결정됐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기본 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의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계속 맡기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기본 설계업체가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후 선도함 건조 후 나머지 5척은 경쟁 입찰을 통해 배분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한화오션은 방사청의 수의계약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개념 설계 내용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임원 개입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의계약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는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을 무력화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방사청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바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정확한 사안은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경쟁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두 기업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호주의 호위함 도입 사업입니다. 호주가 추진하는 C5000 사업은 차기 호위함 11척을 구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 중 선도함을 포함한 3척은 수주한 국가의 방상위협에서 건조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현지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 건조할 예정입니다. 호주는 올해 호위함을 건조할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최종 선형을 결정한 후 2026년에 건조를 시작하여 2029년까지 첫 번째 군함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호주 국방부가 발표한 후보군에는 한국의 대구급과 충남급, 일본의 모가미급, 스페인의 알파 3000, 독일의 메코 A200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의 호위함 도입 사업은 약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수주에 성공할 경우 미국 등 동맹국 방산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적극적으로 호주 호위함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만만치 않은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평화헌법에 따라 자국의 해외 무기 판매를 규제해왔으나 최근에는 무기 판매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의 미국 수출, 영국과 이탈리아와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및 제3국 수출 허용 등에 이어 함정 수출까지 추진하면서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방위산업 강화 및 국제방산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결과로 일본은 2022년 필리핀의 방공 레이더를 납품하며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완제품 형태의 방위 장비를 수출하는 등 무기 수출에서 실적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수출 실적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작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고 더욱 적극적으로 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022년 첫 취역한 모가미형 호위함을 기반으로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장비와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가미형 호위함은 최신 시스템을 도입해 운용 인력이 기존의 절반 수준인 90여 명에 불과하며 기뢰 제거 능력과 레이더 탐지 회피 기능 등이 강화됐습니다. 일본은 함정의 범용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호주 정부와의 공동 개발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의 활동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양국이 같은 기종의 함정을 운용하면 전력의 상호 운용성과 방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대구급 호위함, 충남급 호위함을 앞세운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앞세우며 호주 호위함 도입 사업 수주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구급 호위함은 16셀의 수직 발사 체계를 통해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다목적 전투 능력을 강화했으며 충남급 호위함은 다기능 레이더와 복합 센서 마스트를 통해 뛰어난 탐지 및 추적 능력을 갖추어서 대공전과 대잠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능 이외에도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책정한 호위함 한 척의 예산은 약 8,700억 원으로 이는 한국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과 유사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충남급 호위함은 한 척에 약 4,000억 원, 한화오션의 대구급 호위함은 3,4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 경험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페루 등 총 5개국에 18척의 함정을 수출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화오션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영국, 노르웨이, 태국 등 6개국의 호위함, 훈련함, 군수지원함, 잠수함 등 총 12척을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수출 실적은 한국 조선업체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산업 내에서 적절한 경쟁은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 비용 절감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과열된 경쟁은 품질 저하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방위산업체들은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3년 8월 15일 K함정건조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 안보 균형의 중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접국가 중국은 한국의 해군력 증강을 향해 견제의 시선을 보내고 있고 미국은 한국 해군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패권의 향방은 역사와 시대에 따라 이동해 왔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아직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며 미국의 자리를 위협하는 형국입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해역은 이 두 나라가 실질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바다 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해군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더라도 국익을 중립을 지키며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언제까지나 중립을 고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대한민국의 해상 전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해군력이 눈부신 발전을 해오긴 했지만 사실 전체적인 전력상으로는 미국과 중국에 견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들 나라가 한국에게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숨겨진 내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 언론 매체가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항공모함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은 언제나 전쟁 발발에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에 찌들어 있어서 화합과 협력이 아닌 강압과 무력을 우선시하는 탓인데요. 친구가 많고 적이 없어야 진짜 강한 것이라는 말과는 정반대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 인접한 나라 중에 그나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건 파키스탄 정도일 텐데요. 파키스탄의 숙적 인도는 중국과도 불구대천의 원수 같은 사이입니다. 이미 1962년에 한 달간의 짧은 전쟁을 치렀고 최근까지도 국경에서 간간히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인도와 군사적으로는 늘 긴장감을 유지하며 경계하는데요. 해당 기사에는 해상전력, 특히 항공모함 전력에서 중국이 정말 경계해야 할 대상은 인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미 항공모함 2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상태에서 나온 말이라 언뜻 이해가 가지 않지만 기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이 기사에서 주목하는 것은 한국형 항공모함의 설계 방식과 함재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KF-21N의 성능입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의 시선에서 분석한 한국형 항공모함과 KF-21N에 대해 기술한 내용의 기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진정한 의미론 함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해군이 함재기로 사용하는 F-18 전투기는 아직 한국에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함재기를 거부한 이유는 현재 KF-21 개발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은 다양한 비행 테스트까지 통과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새롭게 개발되는 기체인 KF-21은 전통적인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 사이의 4.5세대 전투기보다 다소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초기에는 미국의 기술을 대거 도입하고 주요 무장을 전부 외부에 배치하는 영리한 발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KF-21의 전체적인 성능이 상당히 우수해 보이는데요. 아직까진 이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전투기가 젠20, 젠35, F-35, F-22, 수호-257뿐이고 KF-21을 다른 전투기와 비교하자면 동등하거나 우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KF-21은 전반적인 설계가 우리의 젠35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함재기형인 KF-21N으로 변환하는 것은 매우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체 구조와 랜딩 기어를 강화하고 부식 방지 성능을 향상하면 충분히 높은 수준의 함재기가 될 수 있죠. 다만 KF-21N의 문제는 기체 크기가 그리 작지 않다는 것인데요. KF-21은 라팔과 같은 쌍발 엔진을 가진 중형 전투기로 최대 이륙 중량이 25톤 이상으로 젠35보다는 작지만 결코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큰 크기의 함재기는 더 큰 배수량의 항공모함을 필요로 하며 경항모로는 제약이 많습니다. 한국의 원래 계획에 따르면 만재 배수량 3만 톤 정도의 경항모를 건조하기로 결정되어 있었고 이는 일본의 이즈모급 항공모함과 유사한 체급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즈모급 항공모함은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F-35B를 사용하여 항공모함의 요구 성능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는 건데요. 이론적으로 한국도 F-35B를 구매할 수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자주 국방 산업을 진정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터펄트로 이착륙하는 KF-21N이 완성된다면 F-35B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성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만재 배수량 4만 5천 톤급의 중형 항공모함 건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샤를드골 항공모함이나 인도의 비크란트함과 유사한 규모입니다. 인도가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건조한 경험은 있지만 조선 산업은 한국에 훨씬 못 미치는데요. 한국의 항공모함은 이착륙 방식으로 캐터펄트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스키점프대 항공모함과 비교하여 훨씬 선진적인 설계입니다. 물론 이는 미국이 높은 확률로 한국에게 전자기식 캐터펄트 장비를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성공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은 분명히 아시아 일부 동맹국들이 중국에 맞서 함께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중에서도 명백히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길 바란다면 미국은 확실하게 지원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이 미래 일본보다 더 강력한 해양강국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우리가 해양강국으로 발전하는데 왜 자기들이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한국형 항공모함과 KF-21N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미국은 대한민국의 함정 건조 능력에 눈독을 들이며 자신들의 해군 전력 일부분을 한국에게 맡기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결국 미국은 군사적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 한계 상황이 결국에는 해상 전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대만까지 미국의 절대적인 방어 영역에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상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군다나 중국 해군은 폭발적인 속도로 규모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미 해군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중국 해군은 360척의 전투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해군보다 60척 이상 많은 물량입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최소 400척 이상의 전투함을 보유할 예정인데요. 세계 1위 대한민국 조선업이 한때 중국에 위협받았던 걸 기억하신다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상업용 선박 건조 인프라와 인력, 생산 기술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동시에 여러 척의 함정을 건조하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다수의 전문가가 중국 해안경비대와 해상민병대 등 비공식적이고 은밀히 준비 중인 전력까지 포함한다면 중국 해군의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최소 2배 이상은 클 것이라 예측합니다. 대만을 무대로 중국과 태평양 패권을 다투는 중인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인데요. 물론 질적 우위까지 파고들면 아무리 중국이 머릿수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미 해군의 전력 투구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남중국해는 기껏해야 근해와 다를 게 없지만 미국으로서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타국의 내입니다. 파견할 수 있는 전력도 제7함대를 포함한 2개 함대 정도가 고작일 텐데요. 이쯤이면 소위 말하는 물량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전은 란체스터 법칙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전장입니다. 쉽게 말해 양쪽 군대가 같은 화력을 보유했다 가정했을 때 숫자가 많은 쪽이 훨씬 유리하다는 건데요.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압도적인 물량은 그 자체만으로 전술이자 전략입니다. 결국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미국도 중국만큼 함정의 숫자를 늘리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2045년까지 보유한 함정의 숫자를 350척으로 늘릴 예정인데요.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중국이 앞으로 2년 안에 400척을 목표로 하는 반면 미국은 간신히 2045년은 되어야 350척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생산 속도를 고려하면 중국이 3척의 함정을 건조하는 사이 기껏해야 한 척 이상을 건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함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CNN은 아예 대한민국에서 건조한 군함을 미국이 사들이는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군사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세종대왕급 구축함인데요. 일례로 중국 해군의 주력인 12,000에서 13,000톤급 공호호형 구축함과 비교해봤을 때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배수량만 600톤 내외로 크기 면에선 약간 작습니다. 하지만 화력면에선 오히려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압도적인데요. 공호호형 구축함은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이 112셀인데 비해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무려 128셀에 달합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96셀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동시에 무려 32셀이나 많은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셈입니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질적 우위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해군은 창군 초기부터 고화력 함정에 대한 집착이 강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 함정은 동급 대비 눈에 띌 정도로 높은 화력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육해공 3군 중에 무기체계 개발에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해군입니다. 국내 최초의 중형급 잠수함인 도산한 창호함의 건조 비용은 1조 원 정도이고 한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사업인 KDDX 역시 척당 건조 비용이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전체 사업 규모를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는데요. 이런 막대한 예산과 기술적 어려움에도 대한민국은 영해수호와 대양해군이라는 목표의식 속에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중국엔 두려움의 대상으로 미국엔 구원의 밧줄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만이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